예, 권영철의 Y뉴스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미선이란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 이름인가 무슨 연예인인가 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죠? 네.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저녁에 일찍 마치더라고요. 7시 좀 넘으니까 끝났는데 청와대는 비주류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의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가 논란이 하루 종일 됐죠. 예.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외에 번번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Y 네. 물음을 던져봅니다. 네. 이 얘기는 그러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검증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검증 잘못이라는 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지명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네, 지금까지 불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정서법에 맞느냐 이제 이 말씀이세요? 예, 이 후보자 부부의 전체 재산이 42억 6천여만 원인데 83%는 35억 4천여만 원이 주식으로 가지고 잠깐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42억 6천이 전 재산인데 예, 35억 4천. 35억 4천이 주식이에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주식 매매 횟수가 한 5천여 회로 나오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없느냐 이게 이제 청문위원들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는데 민주당 조홍천 의원의 질의 잠시 들어보시죠. 예.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주식이 많나? 지금 뒤에 마이크 꺼지고 뭐라 그러신 거예요? 조용천 의원?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이렇게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통상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데 예. 오로지 주식에만 몰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 많은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건. 다만 거기서 또 주식이 많은 거, 뭐 이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네.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주식이 많은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주식은 자본주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다만 네.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인 혹은 편법적인 요소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 의문을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청와대가 이미선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여성이면서 40대이고 지방대 출신의 비주류, 여기에다 노동법 전문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지난달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예.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 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입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비주류, 예. 약자를 위한 법조 활동?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청와대가 내세운 파격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어렵고 온통 주식 얘기만 인사청문회를 지배했습니다. 자, 아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 혹시라도 네.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한 거 아니냐. 네. 또 하나는 근무 시간에 주식 매매한 거, 아니 주식 매매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무 시간에 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서 37만여 주의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어제 청문 과정에서 근거 자료들을 제출한 걸 보면은 근무 시간에 주식 매매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고요. 이 후보자가 포괄 위임장을 제출해서 남편이 이 후보자 명의로 주식 매매를 했다는 건 증권사가 근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 남편이 했다. 예, 그거는 명의는 끝났고. 부인 명인데 한 건 예. 남편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주식 판사라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로서 직접 주식 거래를 하지 않거나 그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예. 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 건설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주장도 아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데가 이테크 건설이라는 곳이더라고요. 네, 예, 어제 예. 저도 그 내용 전체 주식 봤습니다만. 중에 67% 가까이 뭐 되죠. 35억 원 주식 투자했는데 그 중에 10, 60%? 60% 넘는 게 넘게? 그쪽 OCI 계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양제철화학. 그래서 계열. 어떻게 우리는 처음 듣는 낯선 곳인데 여기다 이렇게 많이 주식을 샀지? 이거는 뭐 내부 정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게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제기된 게 이미선 판사가 판결한 것 중에 그 이테크 건설과 관련된 판결이 한 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테크 건설이 원고이거나 피고는 아니었고 예. 하도급을 받은 회사고 돈을 지급한 것은 삼성화재고 또 그 피보험자는 원청 회사였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의혹을 많이 제기했지만 그 부분은 어느 의혹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이미선 후보자는 이테크 건설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이 아니었고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부 정보를 안 거 아니냐라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청문회에서도 그랬고 네.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온통 그 35억 원어치 주식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네. 그게 좀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이게 인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선 후보자 지명은 그런 차원에서는 신선한 파격을 줄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내세운 파격은 주식 논란에 묻혀버리는데요. 그러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질의 잠시 들어보시죠. 예. 주식 너무 많잖아요. 차라리 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대우 등에서 680회, 적어도 1200회가 그 박지원 의원은 남편이 후보자 명의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은 주식 거래는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예. 인사 검증을 하면서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지금 42억 재산 중에 35억 원이 주식 투자.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인사 검증할 때 예상했을 텐데요. 예상했겠죠.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지명했다면 국민 정서를 외면한 것이겠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논란과 관련해서 수익이 안 났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게 25% 손실을 봤거든요. 예, 예.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스크린해야 하는 청와대가 수익을 따지는 건 검증이 얼마나 아니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미선 후보자는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사과했는데 그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여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직자로서 그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청취자 문자들도 다양하게 들어옵니다만 진보는 그럼 가난해야 됩니까? 그 얘기 아닌 거잖아요. 그 예,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뭐 얼마든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고 돈 있는 거 문제 아닙니다. 실제 남편이 연봉 5억 이상을 한 예, 9년 예. 이상 벌어왔고요.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주식 투자도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핵심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판사로 생활하면서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무 시간에 투자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네. 그럼 인사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인사 참사는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또는 5대 원칙이나 7대 원칙을 내세우지만은 국민의 눈높이도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촛불 시민행무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맨 앞에 둬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인식은 불법이 아니니 문제없다는 식이니까 이런 태도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져서 해야 하는데 왜 번번이 인사 참사를 빚는지 모르겠다.
이 후보자가 법조계에서는 비주류인지 몰라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수십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주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세 채. 갭 투기잖아요. 투자가 아니고 갭 갭 투기. 투기를 했는데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고 한쪽에는 갭 투기로 20억을 번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최정호 낙마한 후보자 역시 불법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갭투기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 건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죠. 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네, 없는 네. 거잖아요. 다만 이 목록들을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정말 정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조지 소로스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게 사실 문제인 건데. 저도 주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안 하지만은 예, 예. 주식을 하는 이렇게 자주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종목이 좋고 성하고 예. 알 정보는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진짜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런 걸로 제가 압니다. 내부 그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이제 좀 아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예. 누가 봐도 좀 과해 보인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요즘에서 나오는 게 정의당 데스노트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름이 오릅니까? 이름이 데스노트라고까지 하기는 아니겠지만은 정의당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정의당의 표현은 심히 우려 또는 매우 우려가 크다는 거였거든요.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 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은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민선 후보자는 나는 명의만 빌려준 거다 남편한테. 실제 이렇게 포괄 얘기합니다만. 위임장도 뭐 증권사에 포괄 제출했고요. 위임장 줬고. 근데 자- 또 채팅창에는 지금 이런 네. 문자도 청취자 문자도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판사신데 법을 네. 아는 분이신데 이렇게 그냥 명의를 주고 남편한테 주고 나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오긴 합니다. 근데 이미선 후보자 명예의 주식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남편 명의의 같이 이쪽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예. 모든 주식 거래를 남편 이름만 하다 보니까 가정의 부가 남편에게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일부 돌렸다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있답니다. 돌렸다. 지금 불을 좀 우리- 나누기 위해서 우리 김현정 앵커처럼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돈을 벌어오는데 자기 명의는 없으니까 공동 명의 의미로 그런 점에서 같이 나눠 가진 거다.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라고 아하. 하는데 그렇게 해명을 하긴 하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데스노트에는 그러니까 오르진 않고 지금 애매한 검토 진짜 중 심각한 우려라고 고민 얘기를 중? 했는데 낙마해야 된다라고 표현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뭐 물론 자진 사퇴하거나 다른 나머지 네. 당 여당들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인사 참사라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 어제 그 법사위가 끝나고 나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청문위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청문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조홍천 의원은 이 후보자의 그 배우자가 과도한 주식 매매를 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이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주식이 많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결격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만약 시소에 이제 올린다고 치면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보이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을 텐데 네. 장점이 더 크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니 아직 자기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아직 쪽이고 그것도 아니고 청와대에도 좀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박지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는데 예. 어제 밤늦게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모든 주식을 매각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 정도면 된 것 아닌 거냐 아니겠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요. 예, 밤늦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의 그 조지 소로스처럼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시죠, 전문 투자가 하시죠라는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괜찮다.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예. 주식을 매각한다 그러고 하니까 예. 그 정도면은 뭐 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문자 받아보죠.
윤채대 기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청와대가 일단 좀 관망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법사위도 2, 3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비판을 제기를 많이 했고 이미선 후보자가 좀 답답하게 답변이 좀 사실 좀 시원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뭔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듯한 했는데 좀 더 국민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와이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